네, 반갑습니다. 네, 리아쌤입니다. 네, 오늘은 중학생이 있는 사피엔스라고 네, 이름을 붙였고요. 유발 하라리의 유명한 명저, 네, 사피엔스로 한번 나눠볼게요. 지금 중학교 아이들하고 사피엔스를 읽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 책이 처음 출간됐을 때 몇 년 전이죠. 한 3, 4년 된 것 같은데, 그때 이 책을 읽었었고, 그리고 한 번씩 이 책이 언급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 번 찾아보는 책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사피엔스에 대한 어떤 그 메시지나 뭐 어떤 이런 것들이 아주 임팩트 있게 남아가지고 다른 어떤 상황이나 다른 어떤 뭐 책을 읽을 때 사피엔스 유발 하라의 사피엔스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막 인용을 많이 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이 사피엔스의 명성은 자자하죠. 네, 전문가들도 이 책에 대해서 많이 논하고 있고 그리고 이 책에 대한 평가는 많은 이제 긍정적인 부분으로 많이 평가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에 만들어진 그러니까 고전급의 반열에 오른 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아이들이 어떤 역사를 공부하는 관점, 또 역사를 보는 어떤 뭔가 그 시각들을 넓히기 위해서 이 책을 읽고 싶어 해요. 예, 읽고 싶어 하는데 막상 이제 그 벽돌책의 그 두께 분량이라든지 내용적인 부분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수준은 아니죠. 그래서 조금 읽다가 앞부분 조금 읽다가 덮을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이게 이거는 내가 읽어야 될 책이 아니다 하고 예. 지레짐작 그냥 포기하는 책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건 어른도 마찬가지인 부분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중학생 아이들한테 사피엔스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근데 선생님의 관점은 유발 하라리가 말하는 이 사피엔스 말하는 전체적인 맥락, 큰 어떤 흐름을 이해하고 그리고 내가 가장 좀 임팩트 있게 본 부분, 내가 중요하게 본 부분을 포인트로 해서 보면 어떨까? 네, 조금은 가벼운 마음, 또 뭐 이렇게 이 책을 100% 이해하겠다라는 이런 생각보다는 하라리가 쓰고 있는 주장이 어떤 주장일까? 뭐 그중에서도 내가 약간 인상 깊은 부분은 어느 부분일까? 이 정도로 포고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이걸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유발 하라리에 관련된 이 사피엔스 책을 선생님은 PPT로 자료로도 제가 몇 번 이렇게 작업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인상적인 구조를 정리하면서도 블로그에 공유한 게 있어요. 자, 지금은 이걸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까 어떤 키워드가 나오냐면요. 유발 하라리 한 문장이라는 키워드가 딱 보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유발 하라리가 책 속에서 넣어놓은 어떤 짧은 한 문장 또는 한두 문장이 핵심되는 문장이 많아요. 예, 그 문장을 보고 전체 흐름을 파악해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문장을 파악하면서 전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는, 어, 이 책이 너무 방대하고, 그 다음에 뭐 두껍고, 난이도가 어렵고, 이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조금은 가볍게, 쉽게 느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일부 인지혁명 부분에서요, 소제목이죠. 작은 일장, 별로 중요하지 않은 동물 부분과 지식의 나무까지 오늘은 그 문장에서 선생님이 찾은 문장으로 이야기 나눌까 해요. 자, 한번 볼게요. 음. 자, 네, 이 책이죠. 네, 사피엔스 이 책입니다. 자, 앞부분에 보면요. 한국의 독자들에게라고 해서 한 말 중에 선생님이 찾은 한 문장은요. 나는 이 책이 독자 스스로 우리가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어떻게 해서 이처럼 막대한 힘을 얻게 되었는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소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보면 유발하라가 이 책을 쓰게 된 것은 우리의 어떤 그 성과, 성공 뒷면에 그 행복이 과연 똑같은 비례적으로 성장이 되었는지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고 인간이 사피엔스가 지구의 그 피라미드의 그 가장 꼭대기에 올라선 그 사피엔스가 과연 이 성공의 발로를 했지만 과연 행복도 같은 문제인가? 그만큼 행복해졌냐는 것에 대해서 묻는 거겠죠. 네, 아주 그 인문학적인 책이에요. 그 아주 역사를 보면서 우리를 보자는 얘기인 거죠. 네. 자, 차례 보겠습니다. 차례는요, 총 4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인지혁명과 농업혁명, 인류의 통합과 과학혁명이에요. 자, 시대 수준으로 나오는 거죠.
많은 전문가들이 어떤 부분을 얘기하냐면요. 이 일부 인지혁명에 대해서 유발하게 보는 관점을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많이 보시고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 선생님도 똑같이 전문가들의 어떤 이 사피엔스 후기들을 같이 보고 공부를 해요. 그리고 또 선생님이 나름으로 또 소화를 시키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 인지혁명 부분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그리고 농업혁명이죠. 자, 우리가 역사에서 관점을 보면 농업혁명은 그 신석기가 들어가면서 혁명 같은 일이었잖아요. 자, 근데 이 농업혁명은 어떤 관점을 본다? 어, 농업혁명은 대사기극이다. 이런 관점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인류가 통합하게 되는 과정이 보이는데요. 인류는 세 가지를 통해서 통합하게 된다. 네. 그리고 과학혁명. 이 네 가지의 이제 그 혁명이 나오는 거죠. 아, 세 가지 혁명. 세 가지 혁명이고 하나의 통합. 이 큰 구조로 보면 돼요. 자, 그러면요. 자, 하라리가요. 하라리의 역사적인 관점이라든지 어떤 이 사람의 어떤 지식이나 어떤 그 사고나 사유나 이런 것들이 폭이 너무나 방대하고 그 다음에 하라리만의 관점이 좀 대단한 관점들이 있잖아요. 자, 이거를 떠나서 유발 하라리는 선생님이 이 책의 구조를 보면 아주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글을 잘 쓰냐면, 목차나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탄탄해요. 그리고 인지혁명 각 부가, 한 부가, 인지 1부, 2부, 3부가 각각 다른 책이라고 생각해도 될 만큼, 하나가 그 서론에서 본론, 결론까지 마무리를 지어놔요. 예, 또 쪼개서 들어가면 그게 또 보여요. 예, 그런 부분을 조금 본다면 이 책 읽기가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선생님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부 인지혁명만 볼게요. 우선 오늘은. 자, 소제목이 세 개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동물이고요. 그 다음에 지식의 나무, 그 다음 아담과 이브가 보낸 어느 날, 그 다음에 대홍수입니다. 자, 제목 보면요. 소설책, 문학책 제목 같아요. 자, 별로 중요하지 않은 동물, 띄었지만, 네, 그 정점을 찍은 우리의 호모사피엔스들을 얘기하겠죠. 자, 지식의 나무. 지식의 나무는 뭘 얘기할까요? 예, 그 아담과 이브에서 우리가 선악과 얘기 나오죠. 예, 선악을 판별하는 나무, 선악과. 선악과는 착함과 선과 악을 판별하는 나무였잖아요. 그러면 이 지식의 나무는 예, 우리가 인지혁명, 인간이 사피엔스가 엄청 똑똑해진 거, 그거를 지식의 나무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자, 아담과 이브가 보낸 어느 날은 자, 정말 이거는 소설책 제목 같아요. 자, 아담과 이브는 뭐예요? 아직까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뭐지, 선악을 알기 전인, 뭐, 천국과 같은 그런 세상에 있는 애들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아담과 이브가 보낸 시점은, 어, 그 구석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구석기 정도 되겠죠. 수렵과 채집을 하던 어떤 그 인간들의 모습이겠죠. 그러면 이거를 얘기할 때, 뭐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모습 이렇게 소재물을 적을 수도 있고 뭐 또 그게 약간 그렇게 역사적인 쪽으로 쓸 수 있는데 아주 문학적으로 쓰죠.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놀았는지 쓰겠다 이거죠. 네, 보면 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대홍수. 자, 대홍수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자,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그 배 있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그 배를 타게 되는 그 노아의 방주를 타게 되잖아요. 자, 이것도 비유예요. 자, 역사적으로 관점을 봤을 때, 자, 많은 동물들이 멸종을 하게 되고, 자, 그 노아의 방주라는 비유를 봤을 때, 노아의 방주에 타게 되는 애들이 딱 들어겠죠. 자, 거기 주인은 당연히, 네, 사피엔스들입니다. 그리고 호모사피엔스들이 골라낸 애들, 네, 가축화되는 동물들, 이런 애들이 그 노아의 방주에 타게 됐다는. 그래서 이 대홍수라는 얘기를 하죠. 왜? 대홍수 사건으로 통해서 많은 것들이 멸망하잖아요. 네. 그때 당시 거대 동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이 멸종했던 거, 그 얘기를 지금 비유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앞에, 이 책에서 역사 연대표가 있습니다. 자, 요것도 꼼꼼하게 살펴보면 아주 중요한 흐름을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자, 40만 년 전에 유럽과 중동에서 네안데르탈인들이 진화를 했고요. 자, 불이 일상적으로 사용되었다. 불의 사용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 불의 사용이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불을 통해서 뭐 동물들을, 좀 위험해서 그 뭐지, 보호할 수 있고, 우리를 보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둠에서 그 불을 밝히는 이런 중요한 것도 있지만, 불이 사용이 중요한 이유는요, 화식. 자, 음식을 익혀 먹는 변화예요. 자, 엄청난 큰 변화가 옵니다. 이 불의 사용으로 인해서, 화식을 통해서. 자, 볼게요.
7만 년 전에 보세요. 7만 년 전에 보면 인지혁명이 일어나요. 자, 이 인지혁명을 보는 부분이 우리가 일부에서 보는 부분이죠. 그리고 스토리텔링이 등장했다고 한다. 그리고 역사의 시작. 예, 역사의 시작이죠. 자,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결국 문자 문명이 시작되면서 시작되겠죠. 그리고 사피엔스가 아프리카에서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지구 전체적으로 퍼져나가죠. 자, 그 다음에 5만 년 전 나오고요. 자, 1200년 전이 나옵니다. 자, 1200년 전이 농업혁명. 자, 동물들의 가축화가 식물의 작물화가 시작되죠. 연구정착 생활이 시작됩니다. 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겠죠. 자, 사피엔스는요, 이 농업혁명을 과연 어떤 긍정적인, 우리는 역사에 보면 이건 어째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역사의 문명과 발전을 보면 농업혁명이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좋은 점, 성장하게 되고 발전하게 되는 아주 긍정적인 면을 쓰고 있는데, 유발 하라리는, 자, 그런 긍정적인 면을 가져온 거에 반해 우리가 치러야 됐던 대가에 대해서 항상 얘기해요. 쉽게 말하면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다는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농업혁명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대가 또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잃어야 했던 것들을 얘기를 하죠. 예, 이 부분 아주 재밌습니다. 네. 자, 그리고 5천 년 전에 최초네요. 네, 최초의 왕국인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글씨와 돈의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신교인 종교가 등장하게 되죠. 자, 그리고 4250년에 최초의 제국인 사르곤의 아카드 제국이 탄생합니다. 자, 보세요. 이제 계속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2500년 전. 자, 세 가지의 보편적인, 게, 우리 인간이 보편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게 나와요. 자, 돈이죠. 주화의 발명.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에서 보편적인 정치, 질서. 자, 제국이 나오죠. 그리고 인도의 불교, 보편적 가르침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요 지금 단계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요. 3부, 인류의 통합 부분에서 나와요. 3부의 인류의 통합 부분에서 인류가 어떤 걸로 통합되느냐? 세 가지죠. 자, 제일 1번이 뭐다? 돈입니다. 화폐죠. 그 다음에, 제국이에요. 예, 제국으로 통합하고요. 세 번째가 종교입니다. 자, 이게 3부 내용입니다. 자, 계속 갑니다. 그리고 이제 사부에서 과학혁명이 나오죠. 500년 전. 이제 정말 가까이 오죠. 500년 전에 이제 과학혁명이 일어나고 인류 스스로 무지를 인정하고 전대미문에 힘을 얻기 시작한다. 자, 유럽인들 아메리카 대륙 정복 시작 지구 전체가 단일한 역사 무대가 된다. 자, 200년 전 산업혁명. 네, 아주 가까이 왔죠. 네, 19세기 네, 옵니다. 가족과 공동체가 국가와 시장에 의해 대체된대요. 맞나요? 가족과 공동체가 국가와 시장에 의해 대체된다. 동식물의 대량 멸종. 네. 자, 현재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인간은 지구라는 행성의 경계를 초월했고, 핵무기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고요. 생명체의 형태가 자연 선택보다는 지적 설계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커졌다. 자, 미래. 지적 설계는 생명의 기본 원리가 될 것인가? 최초의 비유기적 생명체가 나타날 것인가? 인간은 신이 될 것인가? 자, 이렇게까지 지금 보고 있어요. 자, 우리 호모 사피엔스의 역사를 유발 하라리가 3부작으로 쓰고 있습니다. 책이. 자, 그 첫 번째가 지금 사피엔스죠. 그리고 2부작이 두 번째 나온 책이 호모 데우스, 신이 된 인간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게 세 번째 나온 책이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안, 이 책이죠. 이게 유발 하라리의 네, 3부작 시리즈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은 어쨌든 세 개 다 보긴 봤습니다. 네. 자, 우리는 어쨌든 사피엔스부터 시작하면 돼요. 자, 일부 인지혁명, 별로 중요하지 않은 동물에서 찾은 선생님이 찾은 한 문장입니다. 자, 역사의 진로를 형성한 것은 세계의 혁명이었다. 네, 제일 처음 인지혁명, 예, 그 다음에 농업혁명, 과학혁명, 예, 이렇게 가죠. 자, 이 세 혁명은 인간과 그 이웃의 생명체계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이것이 이 책의 주제래요. 이 세 혁명이 우리 인간과 그 이웃 생명체계에 어떤 영향을 끼쳤나는 거야. 인지혁명으로서 어떻게 바뀌었고, 농업혁명으로 어떻게 바뀌었고, 과학혁명으로 어떻게 바뀌어갔는가? 어, 이렇게 문장을 보면 책이 큰 흐름이 보이지 않나요? 네, 보입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는 안 들어가지만 큰 그림은 보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 선생님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동물 있잖아요. 이 목차의 또 소제목이에요. 자, 소제목 보세요. 인류가 스스로 숨겨온 비밀. 인류는 뭘 숨겨왔을까요? 네. 하지만 모두가 호모 속에 속해 있었다. 모두가 인간이었다. 네,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소제목, 생각의 비용. 자, 비용이란 말은 내가 뭔가를 생각을 얻으면서 내가 뭔가를 대가를 준 거겠죠. 내가 생각을 얻으면서 어떤 비용을 치러야 됐을까요?
자, 고 인류는 뇌가 커지면서 두 가지 대가를 지불했대요. 첫째, 식량을 찾아다니는데 더 많은 시간을 썼다. 둘째, 근육이 퇴화했다. 예. 자, 인간의 또 다른 이례적인 특징은요, 직립보행이다. 그렇죠? 인간은 직립보행이 중요한 이유가 손이 생긴 거죠, 손이. 예, 손의 기능이 생긴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제목, 익혀먹는 종족. 자, 먹이 사슬의 최정점에 올라가는 핵심 단계는 불을 길들인 것이었다. 예, 먹이 사슬의 최정점. 예, 사자도 이기고 호랑이도 이기고 코끼리도 이기는 그 최정점에 익혀놓은 것은 우리가 불을 사용했다는 거. 자, 인간은 불을 길들임으로써 무한한 잠재력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예, 정말 중요한 게 불이죠. 이만큼 불이 중요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자, 우리 신화에서 보면요. 그, 제우스의 불이었잖아요. 번개. 제우스한테 그 불을 훔쳐서 우리한테 그 인간에게 준 신이 나오잖아요. 맞나요? 프로메테우스. 맞나요? 그래가지고 프로메테우스가 인간한테 불 훔쳐줘가지고 그 간을 쪼아 먹기는 형벌을 받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한테 그 불을 줬던 사람이 프로메테우스라고 나오죠. 예, 뭐, 그만큼 불이 중요한, 인간한테 불을 줬다는 거. 역사와 신화가 그런 관점에서 또 연결되기도 해요. 자, 네 번째죠. 호모사피엔스 형제 살인범. 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제목 보고. 형제를 살해했다. 살인범이다. 자, 관용은 사피엔스의 특징이 아니다. 자, 간용이 사피엔스의 특징이 아니래요. 그러면 사피엔스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지난 1만 년간 호모사피엔스는 유일한 인간종이었다. 자, 이제 1만 년 전부터 이제 호모사피엔스가 인간종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애. 나머지 애들은 어떻게 해요? 뭐 교배 이론도 있고, 그 다음에 없어지면서 남았던 이런 이론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우뚝 솟아내는 호모사피엔스다.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또 질문을 합니다. 사피엔스의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질문을 해요. 과연 얘들은 왜 이렇게 성공했을까? 왜 그 모기 사슬의 최정점에 올라갔냐는 거야. 자, 호모 삼식이 세상을 정복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만 있는 고유한 언어 덕분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유발 하라리가 이 언어에 대한 부분을 또 아주 강조하게 됩니다. 그 앞부분에서 보면요. 자, 두 번째, 지식의 나무 볼게요. 지식의 나무에서 봅시다. 인지혁명이란 약 7만 년 전부터 3만 년 사이에 출현한 새로운 사고방식과 의사소통을 말한대요. 자, 인지혁명을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인지혁명이 뭐야? 라고 말하면요. 여기 보세요. 이 문장이에요. 이 시기에 있잖아요. 인간이 새로운 사고방식하고 의사소통 방식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인지혁명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아는 것은 그것은요, 우연한 산물이라고 얘기해요. 인지혁명이 일어난 거는 어떤 논리적으로 이래서 이랬고 원인과 결과 이 관점으로 이해할 수 없대요. 그냥 우연의 산물이다. 왜?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우리의 언어는 무엇이 특별할까? 자, 가장 보편적인 대답은 우리의 언어가 놀라울 정도로 유연하다는 것이래요. 자, 인간의 언어가 진화한 것은 소문을 이야기하고 수다를 떨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자, 소문, 수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도 조금 처음 이 얘기를, 사피엔스 얘기를 들었을 때, 소문, 수다, 이게 왜 중요하지? 라고 이런 것들이 엄청 재밌어요. 예, 재밌게 읽히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리고 재밌는 또 이론이 나오죠. 뒷담화 이론. 자, 뒤에서 어떻게 해요? 뭐, 누가 어떻더라라고 흉보는 이런 거 있잖아요. 뒷담화 이론은 악의적인 능력이지만 많은 숫자가 모여 협력을 하려면 사실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 지금 현재도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평판, 그 사람 어떻더라, 저떻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잘 모를 때는 그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겪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 어때? 라고 누구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좋은 이미지를 얘기하든 나쁜 이미지를 얘기하든 우리는 그걸 가지고선 정보를 얻잖아요. 쉽게 말하면 뒷담화리로는 정보예요, 정보. 정보를 공유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보세요. 또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전설, 신화, 종교, 종교는 인지혁명과 함께 등장했다. 자, 인지혁명과 함께 등장한 게 뭐냐면요. 이런 것들이에요. 자, 전설과 신화와 종교와 신과 종교는 어떤 것들이냐면요. 허구죠. 여기 있죠. 허구. 상상의 산물이죠. 이 허구나 상상의 산물을 어떻게 한다?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믿기까지 하죠. 왜? 자, 사피엔스가 사용하는 언어의 가장 독특한 측면이 이거래요. 허구를 말할 수 있는 능력. 자, 사피엔스는 수없이 많은 이방인들과 매우 유연하게 협력할 수 있다.
네. 왜 유연하게 협력할 수 있을까? 우리는 상상의 산물을요, 같이 믿거든요. 자, 그러면서 또 여기 첫 번째 제목이 뭐냐면요. 아까 이제 여기 보면 지식의 나무에서 첫 번째 제목이죠. 푸조라는 신화예요. 자, 푸조. 이게 그 상표 이름이죠. 상표 이름인데 왜 이 제목이 나왔을까요? 호모사피엔스는 어떻게 해서 이 결정적 인계치를 넘어 마침내 수십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 수억 명이 지배하는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 예. 자, 동물 있잖아요. 고릴라라든지 동물 애들이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협력하고 막 하는 게 인기치가 몇 명이냐? 150명이래요. 자, 근데 우리는 어떨게요? 수십만, 수천 명, 이렇게 막 이렇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협력할 수 있잖아요. 그게 뭐다? 뭐였을까요? 이게 나옵니다. 자, 인류가 공유하는 상상 밖에서는 우주의 신도, 국가도, 돈도, 인권도, 법도, 정의도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런데요, 푸조는 우리의 집단적인 상상력이 만들어낸 환상이죠. 변호사들은 이를요, 법적인 허구라고 부른대요. 가짜가 아니라 허구죠. 예. 거짓말하고 좀 달라요. 거짓말하고 달리 가상의 실제는요, 모든 사람이 믿는 것을 말한대요. 맞죠? 우리는요, 여기 말했던 신도 믿고요, 국가도 믿고요, 돈도 믿고, 인권도 믿죠. 법도 믿고, 정의도 믿습니다. 나도 믿고, 너도 믿고, 다 믿죠. 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공통의 믿음이 지속되는 한, 가상의 실제는 현실 세계에서 힘을 발휘한다. 자, 조금만 더 힘내볼게요. 자, 가봅시다. 개농우회하기. 자, 이 소제목도 뭔 말일까? 개농을 우회한다? 자, 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예는요. 가톨릭 신부, 불교의 승려, 중국의 한간처럼 아이를 갖지 않는 엘리트가 계속 등장했다는 것이에요. 자, 이건 뭐죠? 우리가 유전적으로 자기 DNA를 남기는 것이 그 뭐지? 정상적인데 어떻게 한다? 이런 엘리트의 존재는 자연 선택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에 모순된대요. 어떻게 해요? 자녀를 낳지 않죠. 예, 그 쉽게 말하면 결혼하지 않잖아요. 네. 그럼 DNA를 남기지 않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 예, 믿음 때문에 가능한 거죠. 네. 종교의 힘, 이걸로 가능한 거죠. 자, 현대 화폐의 도안에는 통상적인 종교의 이미지와 종교 만든 조상, 공통의 토템이 담겨 있다. 네, 화폐 얘기 납니다. 자, 역사와 생물학. 자, 역사와 생물학도 소제목이거든요. 그러므로 인지혁명이란 역사가 생물학에서 독립을 선언한 지점이었다. 인지혁명 이전의 모든 종의 행위는 생물학의 영역에 속했다. 자, 인지혁명 이후 농업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수천 수만 년 동안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자, 그러면서 다음에 내가 무슨 얘기를 쓸 것인지 또 이번 아래는 살짝 또 알려줘요. 자, 그렇게 가죠. 자, 다음 시간에는요. 아담과 이브가 보낸 어느 날 어떻게 보냈는지, 자, 대홍수는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누가 탔는지 이렇게까지 알아가 볼게요. 자, 선생님이 처음 얘기한 것처럼 이 책을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게 느껴지지만 막상 아주 핵심 문장을 따라가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친구들도, 중학생 친구들, 또 고등학생 친구들도 자, 유발라의 사피엔스를 한번 읽어보는 것을 시도해 보시고, 자, 선생님 이야기가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네, 읽어봐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요 부분도, 네,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